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글, 이걸 같이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단순 심리 분석이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겪는 자아의 변화, 이런 과정을 아주 시적인 언어로 섬세하게 풀어내더라고요. 꼭 내면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그 그림자의 변형이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심리학적 관점 있잖아요. 그게 글 전체에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 맺으면서 느끼는 질투나 갈등, 이런 감정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뭔가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거 생각할수록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혹시 그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개념 잠깐만 짚어볼까요? 우리가 좀 인정하기 싫거나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는 내 안의 어두운 면, 뭐 그런 걸 말한다고 하죠. 미개발된 잠재력일 수도 있고요. 네, 바로 그 그림자.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글은 5가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 혹은 뭐랄까 5개의 강렬한 문장, 이걸 통해서 타인의 반응 속에서 갑자기 자기 그림자를 딱 마주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복잡 묘한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이 보여주는 5장면을 좀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심리적인 통찰, 또 변화의 의미, 이런 걸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글을 해설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당신의 내면이랑 어떻게 좀 연결되는지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5가지 관계의 단면들, 이걸 따라가면서 자아 성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거네요. 이게 또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지 같이 살펴보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흥미로운 내면의 지도 한번 펼쳐볼까요? 첫 번째로 마주하는 상황이 확신이랑 의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묻잖아요. 왜 나의 확신이 누군가에겐 의심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글쓴이는 자기가 되게 분명하게 태도를 보이거나 확신을 가지면 상대방은 그걸 보고 좀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자기 확신이 상대방 안에 있는 불확실함의 그림자를 자극해서 그렇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흔하면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경험이죠. 그렇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딱 나와요. 상대방에 보이는 그 의심 있잖아요. 그게 사실 당신의 확신, 그 자체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좀 역설적인데 그들 자신의 내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 이걸 투사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질투나 비판 같은 게 종종 이런 식으로 좀 위장해서 나타나죠. 너 너무 독단적이야 라거나 그렇게 확신하는 건 위험해 뭐 이런 말들. 그 뒤에는 어쩌면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잃었어 또는 나는 내 선택을 못 믿겠어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고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반응이 사실은 그 사람 자기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내 확신이라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의 그림자인 그 불확실함이 더 진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 원인을 그러니까 다 나한테 돌리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견고함 앞에서 자기의 취약함이 드러나는 건 뭐 누구에게나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상대를 의심하거나 좀 평가절하 하는 거죠. 근데 글쓴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의심의 화살을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방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고 간파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성장하는 첫 단추가 되는 셈이에요. 저 사람 의심은 나에 대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 자신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반응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야, 흥미롭네요. 타인의 반응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인 맥락을 읽어낸다. 이것만으로도 관계에서 괜히 상처받는 일을 좀 덜 수 있겠어요. 이런 통찰에서 시작해서 글쓴이는 이제 변화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는데요. 내가 변할 때 사람들은 흔들린다. 이 문장도 참 강렬해요. 네, 이 두 번째 상황은 변화랑 저항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요. 그 변화가 마치 거울처럼 작동을 해서 그들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 또는 외면하고 싶은 진실 이런 걸 비추니까 흔들린다는 해석이에요.
당신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앞에서 상대방은 자기가 뭔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을 갑자기 딱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변화가 거울처럼 작용한다. 이 비유 진짜 날카롭네요. 내가 앞으로 나가면 그 움직임 때문에 주변 풍경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변화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들 자신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래서는 더 나아가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거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거울을 깨뜨리려 한다고 지적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울을 깨트리려 한다는 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에 그 변화를 일으킨 당시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변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더 이상 예전 역할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할 때 너 변했다, 이 말을 약간 비난적으로 던진다거나 아니면 당신의 성장을 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런 반응은 당사자한테는 큰 상처나 혼란을 줄 수 있죠. 정말 그렇죠. 아, 변화라는 게 때로는 참 외로운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글쓴이는 여기서 또 한 번 역설적인 관점을 제시해요. 이런 갈등이 관계의 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실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관계의 위기가 오히려 서로의 진짜 모습 혹은 관계의 본질 이런 걸 마주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변화 때문에 흔들리는 과정에서 그동안 서로에게 씌워왔던 어떤 기대나 환상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각자의 민낯, 그러니까 진짜 욕구나 한계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관계는 더 깊고 진솔한 차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서로 길이 다르구나. 이걸 인정하고 건강하게 각자 길을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과거에 묶여있기보다 그게 가져오는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내는 거겠죠. 중요한 과정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내 한계는 그들에게 기회다. 내가 지치고 약해진 순간,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좀 취약해진 그 틈을 타서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자기 이득을 취하거나 결핍을 채우려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는 이걸 꼭 악의적이라기보다는 결핍의 본능에 가깝다고 표현하던데 이 지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관계에서 에너지 역학 그리고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핍의 본능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게 꼭 의식적인 악의에서만 나오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때로는 자기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이나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 에너지를 좀 갈취하거나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빈 컵이 물을 찾듯이 정서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변 에너지를 막 끌어당기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의도했든 안 했든 내가 약해진 순간이 상대방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글쓴이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요. 진짜 문제는 에너지 부족 그 자체가 아니라 경계의 결여였다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자기 한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계속 맞추려고 했던 태도. 그 뒤에는 자기 부정이 숨어 있었다. 이런 성찰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종종 배려랑 순종을 혼동하거든요. 타인을 위하는 마음하고 자기 욕구나 한계를 억누르는 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랑 균형 위에서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한계, 그러니까 여기까진 괜찮은데 이상은 좀 어렵다 하는 걸 스스로 먼저 알고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경계 설정, 이게 필수적이에요. 글쓴이가 깨달은 것처럼 이 경계는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경계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다. 아, 이 표현 와닿네요. 결국 내 한계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거군요. 이 깨달음이 네 번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치유와 배신이라는 더 역설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의 상처가 치유될 때 사람들은 나를 멀리한다.
내가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걸 주변에서 기뻐해주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둔다는 경험? 이거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래서는 그 이유를 나의 치유와 성장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의존 구조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과거에 내가 상처했고 약한 존재였을 때 누군가는 나를 돌보고 구원하는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기 존재 이유나 가치를 확인했을 수 있었어요. 혹은 내가 계속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문제를 들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나한테 의존해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약한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관계의 역학이 깨져버리는 거죠. 변하니까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자기 역할, 예를 들면 돌보는 사람, 우월한 사람을 하거나 자기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내 회복을 배신처럼 느끼고 나를 멀리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군요. 와, 이건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네요. 네,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죠. What's fascinating here is 글쓴이는 이런 반응을 상대방의 신화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신화라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투사하고 의존하면서 유지해온 일종의 환상이나 고정된 관계 설정, 이걸 의미해요. 너는 항상 나한테 의지해야 해. 너는 내가 돌봐줘야 하는 존재야. 너는 내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줘야 해. 와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기대들이죠.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이 신화를 깨트리니까 그들은 상실감, 혼란, 그리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을 나를 향한 비난이나 거리두기로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향한 그들의 원망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자신을 향한 분노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타인 반응 뒤에 숨겨진 그들의 내면 세계를 계속해서 읽어내는 과정이네요.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상황입니다. 내가 완벽해질수록 그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함의 정의가 좀 독특해요. 결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순의 공존을 견디는 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결핍 속에서도 평화를 배우고 내 안에 상반된 것들이 끌어안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게 진짜 의미의 완벽함에 가깝다는 건데 왜 이런 나의 내적 통합 상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혼란이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그 이유를 당신의 그 내적 조화와 평온함이 여전히 자기 안에 분열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거울처럼 그들의 내면의 혼돈을 비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당신 안에서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기쁨과 슬픔 같은 상반된 것들이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아직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이 주변의 소란스러운 풍경을 더 도드라지게 비추는 것과 같은 걸까요? 나의 평온함이 오히려 상대방 내면의 소란을 증폭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내 성숙함이나 내적 통합 앞에서 자신의 미성숙함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마주하는 게 불편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는 그 평온함을 깨뜨리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온전함 홀니스, 그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이나 분열을 느끼는 건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온전함을 시기하거나 혹은 그걸 가식이나 오만함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려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하죠. 하지만 글쓴이는 이런 반응들조차도 이제는 좀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상대방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이죠. 나의 완벽함, 그러니까 내적 통합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여정의 결과일 뿐이라는 걸요. 네, 이렇게 5가지 관계의 단면, 5가지 그림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깨달음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질투나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 이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던진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드러낸 순간에 생기는 반사광과 같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시선들을 피하거나 움츠러드는 대신에 내가 여전히 나만의 빛을 내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 증거로 받아들인다. 이 마지막 고백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글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는 결국 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이 자기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통합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글 마지막 부분에서 참 아름답게 요약되듯이 이제 확신은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주장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내적 진실이 되는 거고요. 변화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두렵지 않고,
한계는 나를 지키는 안전한 공간, 즉 집이 되고, 과거의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되는 그런 성숙의 과정을 참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내적 여정 끝에 고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따뜻한 인간적인 연결, 또 관계에 대한 희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여운을 남긴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던 성찰의 이야기가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for you? 관계 속에서 때때로 경험했던 그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나 불편한 감정들이 어쩌면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을 비추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이 글의 관점. 이게 당신의 경험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은 타인의 반응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여정을 아주 섬세하게 따라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죠. 당신 안의 그림자.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외면하고 있는 내면의 어떤 측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빛, 어떤 모습, 혹은 어떤 말과 행동에 의해서 특히 더 강하게 자극받고 불편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피하지 않고 딱 직면하는 과정이 당신의 성장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이 글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눠주신 이 깊은 성찰의 기록 덕분에 관계와 자아, 그리고 성장에 대한 정말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탐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